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취업과 경력 관리의 성공 파트너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울 자주 보시나요? 면접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거울을 보시거나 또 거울을 보시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거울을 보고 자꾸 웃거나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면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꾸 본인이 거울을 보고 웃으면은 본인을 향해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자존감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열심히 웃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한 금융 직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직무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강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융 관련 뉴스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은행과 금융권 채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내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인지 못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하게 금융권 인사 담당자들의 릴레이 인터뷰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발췌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늘 하던 이야기도 있고 또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융 시사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금융기사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 관련된 또 뉴스 기사 한번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내용은 금융권 하반기 3천여 명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은행이 이제 금융권들이 증권사는 그래도 수익이 좋았는데요. 은행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신입사원 채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도 더불어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수장들의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고 많은 인력들이 예전만큼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려는 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예전과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의 인력들의 그런 직무가 달라지고 트렌드도 달라짐에 따라서 과거에 뽑던 상경 계열 출신들 중심으로 뽑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인력들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IT라든가 디지털 공학 전공자들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금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해서 그냥 아예 보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만 내용의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채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금융권은 IT 인재를 모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AI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한 그런 문호가 이제 활짝 개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블랭크페인 회장이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닌 IT 회사라고 말했을 만큼 지금 금융기관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금융 기법들이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또 그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많은 그 디지털 전문가들을 이제 영입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IT 전공자들이나 그런 이제 뭐 코딩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공대 전문가들한테 아직 공대 출신들한테 금융권에 지원을 해봐라 하면은 금융권이 급여가 높고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관심들은 갖고 있으나 금융을 너무 막연한 것으로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아예 금융권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술 전문가들이라든가 디지털 전문가들이 금융의 뭐 여러 가지 것을 낱낱이 샅샅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 공부했던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익히셔도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술과 금융을 어떻게 접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답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 도전해 보시고 조금만 좀 준비해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제가 그 이제 마지막 면접에 좀 팁을 줬던 친구도 산업공학과 출신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4학년 때부터 그 뭐 논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히 준비를 해왔었는데 제가 노트에 차곡차곡 모아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 친구가 그만큼 준비했던 만큼 굉장히 여러 금융기관에 서류 전형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시험까지는 거의 다 합격을 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고민인데 면접이 겹쳐지니까 여기를 보러 갈까 여기를 보러 갈까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좀 칭찬해 주고도 싶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도전해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비리로 인해서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3년간 이제 직원이 줄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채용 비리는 근절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사회 이것은 이제 뭐 금융권의 문제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금융권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희망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채용 비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이제 청탁 대상자 명부를 이제 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류 전형에서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별 점수를 따로따로 내게 돼 있었는데 그 원래 부탁받은 사람이 뭐 점수가 안 나왔으면 뭐 단계별 점수를 조작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금융권들은 아시겠지만 지점들, 점포들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폐쇄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 들었으면 당연히 1층에는 거의 다 은행이 들어섰는데 요즘에는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서 2층으로 가거나 그 점포들을 줄이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은행 그 직원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과연 은행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쪽도 수익성 악화 때문에 이제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사는 그것과는 달리 약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모시기를 경쟁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가 개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개발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은행들, 금융사들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한 연구하고 북한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도 내고 있고 또 내용에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초빙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은행 지점이 설치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발빠르게 어느 은행이 먼저 지점을 설치하냐에 따라 설치하게 될까라고 하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국책은행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면 틀림없고요. 국책은행들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슨 사업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요. 아시다시피 예상하다시피 SOC 사업이라든가 이제 건설 관련된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PF 쪽이 아마 굉장히 유망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PF 구조라든가 SF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른 후진국들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금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권 채용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융권 채용 트렌드는 IT 플러스 외국어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몇 개 은행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뭐 영어,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 뭐 베트남어라든가 동남아 쪽의 진출을 위한 그런 이제 언어들의 특기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그러한 채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중국, 베트남어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핀테크, ICT 관련 경험자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예전과 달라진 게 신입 그 시중은행에서 신입 20%가 이공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디지털 인재 해서 20%가 뭐가 많은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은행의 지원자들은 정말 거의 다가 상경계열 아니면 인문계열이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IT 관련 이제 전공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메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제 국내에 그 본점을 둔 그 시중 은행들 경우에만 그 전산센터라고 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20%가 이공계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더 비율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상경계열 출신들은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력들한테 밀려서 우리가 금융권조차도 이제 가기 어렵다고 고민하지만 그래도 다수는 상경계열, 인문계열 친구들을 많이 뽑는 만큼 본인이 그 자기의 전공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전공에 필요한 코딩 기술을 이해한다든가 요즘 뭐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국가 지원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련해서 좀 공부해 보시고 일부 좀 쉬운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IB라고 하죠. 그 글로벌 투자은행을 표방하면서 채용 시에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아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금융이 좀 더 다른 나라로 또 요즘 글로벌 하는데 정말 세계로 나아가서 좀 더 수익처를 다른 데서 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금융사 성적은요.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을 워낙 잘 알고 지금 뭐 거의 선도 기업이 되어 있지만 금융사의 실적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올해 하반기 금융권 은행 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자가 전해주는 합격 비법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또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인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가 있으니까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서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일부 이제 아주 일부의 기업 금융을 아니고서는 거의 다 리테일로 일부 고객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의 응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논술과 면접을 위해서 경제신문 구독이 필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잘 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게 한동안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첨삭을 해보니까 국토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국토순례를 하면서 친구가 다쳤었고 그 다친 친구를 부축해가지고 국토순례를 어렵게 끝냈던 내용을 제가 보고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그 국토순례에 대한 내용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읽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도 너무 많이 그 국토순례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거의 줄거리가 비슷했습니다. 친구가 다치거나 중간에 부상을 입거나 그래서 부추겨서 마무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도대체 이런 그 일관성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그 전에 선배들이 쓴 성공 스토리, 성공 합격 자기소개서에 그것이 소개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더 뭐 예전에 성공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팁이라든가 도움은 받을지언정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시거나 보고 베끼시면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게 똑같은 내용이었구나라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논술 시험과 면접은 깊이보다는 넓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재 기업에 있는 실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심지어 아주 기술이 중요한 자동차 업계조차도 오면은 전공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색할 정도로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 중심의 그런 산업 쪽에 계신 그 실무자 부장님이셨는데도 자기는 전공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자세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이제 기업에서는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전문 지식과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시사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로 뛰어서 지점을 방문해서 특징을 조사해서 나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이게 굉장히 성공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지점을 방문해 봤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지점을 방문했다는 게 오히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해서 정말 보려 한다면 많은 곳을 가서 보고 서비스의 차이점을 정확히 한번 좀 느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입사 선배들이나 현장에서 만난 은행원들의 조언과 실무 경험과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은행 면접에서는요, 또 이제 증권사의 면접에서는 자리에서 금융상품을 팔아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면접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봐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을 위해서는 정답 없는 질문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항상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답이 있는 문제에만 거의 익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한국 학생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게 시험에 나오냐부터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너무 답만을 알려는 그러한 그 성향이 있는데 사실 기업에서는 답이 없고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면접이 제 1차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이런 답이 없는 것에 익숙해지려면 정답은 사고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취업 스터디보다는 영업점을 찾아서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익혀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취업 스터디에서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스터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필기 전형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이슈를 참고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 금융권 이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요즘 또 북한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북한에 누가 먼저 진출할 것이냐, 어느 기업이 먼저 어느 기업과 은행이 진출할 것이냐, 그다음에 북한이 먼저 이제 개발하게 되면 어떤 쪽 산업을 먼저 지원하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디지털 그런 그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가 금융권에 어떤 형식으로 그 반영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런 이제 그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뭐 모험 그런 어떤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뭐 모험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이슈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면접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좀 느리고 서툴더라도 또박또박 얘기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권 채용 담당자 릴레이 인터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합격자가 말한 비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금융권의 본질이 고객 응대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료와의 협업을 여기서도 굉장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요즘에 면접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죠. 그래서 면접이 본인 그냥 1대1 면접뿐만 아니라 무슨 토론 면접도 하고 상황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IT 인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IT 인재 채용을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빅데이터, AI 굉장히 선호하는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쓴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끼워 넣는 형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는 책임감 있다, 성실하다, 그런 것들이 미사여구로만 나열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성실한가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가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같은 책임감과 성실함을 강조하더라도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굳이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KB하나은행 경우에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통섭형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상경계나 문과 출신은 좀 더 I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디지털이나 공대 인력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사 담당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스펙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꼈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발전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 신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진이 1차 면접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때는 실무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도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스타트업 경험자에 대해서 우대한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 부담금. 라떼 부담금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일회용 그 컵이라든가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그 자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각국이 다 환경과의 전쟁, 또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42년까지 25년간 불필요한 모든 플라스틱 비닐 그런
그런 그 폐기물들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스타벅스가 처음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컵을 갖고 오는 사람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부과금,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좀 더 부과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라떼 부담금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뱅크라고 하는데요. 네오뱅크는 쉽게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같은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시중은행과는 달리 인터넷 기반이라든가 모바일 기반이라든가 SNS 기반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뭐 자산관리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등을 선보이는 은행들을 말하고요. 특히 이러한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같은 이러한 네오뱅크들이 엑센추어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기존 은행 점유율의 한 35% 이상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확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발전 상황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쁘게 그 은행의 전반적으로 채용의 트렌드와 인사 담당자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준비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은행과 금융권 채용 준비를 위해서 작년도 그 합격자의 팁과 은행 그 관련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만한 많은 정보 얻으셔서 준비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